안녕하세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니스트에서 뱅크샐러드 iOS 앱을 개발하고 있는 이병찬입니다. 요즘 RX 스위프트를 사용하면서 만들어지는 iOS 앱들이 정말 많은데요. 뱅크샐러드 역시 많은 부분들이 RX 스위프트와 RX 코코아를 통해 구현되어 있습니다. 제품이 커지면서 테스트 코드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이에 따라 RX 스위프트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지? 라는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뱅크샐러드에서 이러한 고민들 끝에 만난 이 두 친구, RX 테스트와 RX 블로킹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발표에 대한 전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테스트 코드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테스트 코드란 어떤 동작을 수행했을 때 1번 동작의 결과값이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2번 어떤 동작을 수행했을 때 연속되어야 하는 동작이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 개념을 코드를 통해 간단히 만나보면 여기 ad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두 인트 값의 인자를 받아 더해서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1과 2를 인자로 나온 add 함수의 결과값이 3이 맞는지 검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코드를 값이 원하는 형태로 나오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테스트 코드입니다. 먼저 여기 comp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내부에서 add라는 함수를 통해 연산하고 이 연산된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컴퓨트 함수 호출 후 스터버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컴퓨터 내부에서 호출하고 있는 add 함수의 호출 횟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호출 횟수를 사용해서 컴퓨터 함수 내부에서 add 함수를 호출하였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를 연속되어야 하는 동작이 수행됐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여기까지 기존 테스트 코드에 대한 간단 정리였고요. 그렇다면 오늘 발표의 핵심 주제, 옵저버블을 어떻게 테스트하여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1, 2, 3을 순서대로 방출하는 from이라는 옵저버블이 있습니다. 이 옵저버블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이제 RX 테스트를 처음 시도하는 우리 이 뱅셀 씨가 있습니다. 이제 이 뱅셀 씨가 한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여 봤습니다. 옵저버블의 reduce 함수를 통해 from이 갖고 있던 모든 이벤트를 배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서브스크라이브에서 떨어지는 이벤트들의 배열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값과 같은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작성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 RX 스위프트를 모두 커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 뱅셀 씨는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 후 테스트 코드에 대해 현재 코드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옵저버블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동기적으로 받을 수는 없을까? 서브스크라이브 함수 없이 이벤트를 간단하게 추출할 수는 없을까? onComplete가 발생하지 않는 핫 옵저버블들은 우리가 어떻게 테스트하면 좋지? reduce 같은 오퍼레이터도 사용할 수 없을 텐데. 옵저버블의 이벤트가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나오는지에 대한 검증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상황들을 고민하다가 결국 우리 이 뱅셀 씨는 머리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제 RX 스위프트를 테스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옵저버블의 이벤트들을 쉽고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테스트 코드와 달리 옵저버블의 테스트 코드는 원하는 값이 원하는 타이밍에 나오는지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머리를 지켜줄 두 친구 RX 테스트와 RX 블로킹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X 블로킹입니다. 여기 과일 5개를 방출하는 옵저버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옵저버블에서 onComplete가 방출되었을 때 RX 블로킹은 지금까지 방출되었던 이벤트를 묶어서 배열 형태로 반환시켜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간단하죠? 이제 이 개념을 코드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옵저버블에
toBlocking 함수를 사용해서 observable을 blocking observable로 바꿉니다. observable이 이제 blocking observable로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방출되었던 이벤트를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blocking observable에 toArray 함수를 호출합니다. toArray 함수 내부에서는 observable에서 onComplete가 떨어질 때까지 observable에서 방출됐던 onNext 이벤트를 계속 수집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후 observable에서 onComplete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내부에서 수집된 이벤트들을 value 형태로 반환받아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는 이벤트와 같은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 확인했듯이 RX 블로킹은 onComplete가 방출되는 시점에 지금까지 방출되었던 이벤트들을 배열 형태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따라 보통 onComplete가 떨어지는 cold observable의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합니다. 예외적으로 toBlocking 함수에 타임아웃을 넣어 개발자가 원하는 시간까지의 이벤트도 잘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는 onComplete가 떨어지지 않는 hot observable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RX 블로킹을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RX 블로킹은 보통 onComplete가 떨어지는 cold observable의 이벤트가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방출되었는지 검증할 때 사용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특정 시간 동안 방출된 이벤트를 배열 형태로 반환받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hot, cold observable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RX 테스트입니다. RX 테스트는 observable 이벤트에 시간 개념을 넣어줍니다. 이 시간 개념을 통해 observable에서 방출되는 이벤트는 가상의 테스트 시간과 함께 떨어지며 이후 우리는 이 observable에서 이 observable의 3초에 빨간 고추 이벤트가 떨어졌는가와 같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코드를 통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RX 테스트에서 제공하는 테스트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실제 시간과 다른 가상의 테스트 시간을 만듭니다. 이후 스케줄러에 create observable 이라는 함수를 통해 원하는 가상의 시간에 원하는 이벤트가 나오는 observable을 이렇게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이 create observable 이라는 함수를 통해 테스트 코드에서 사용자의 이벤트를 개발자가 원하는 타이밍에 방출할 수 있도록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RX 테스트에서 만들 수 있는 observable은 총 두 가지로 구독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해진 순서 시간대로 이벤트를 방출하는 hot observable, 구독이 시작되면 정해진 순서대로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cold observable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RX 테스트에 observer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observer는 자신이 관찰하고 있는 observable의 이벤트를 가상의 테스트 시간과 함께 기록합니다. 이후 자신이 관찰한 이벤트와 관찰한 시간을 함께 묶어 이렇게 배열 형태로 반환합니다. observer의 가장 큰 특징은 테스트 스케줄러에서 만든 가상의 시간이 모두 흐를 때까지 observable을 관찰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observable의 onComplete와 같은 라이프 사이클과 전혀 상관없이 observable의 이벤트가 가상의 시간과 함께 observer에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onComplete가 떨어지지 않는 hot observable도 테스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observer란 개념을 코드를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러에 create observer라는 함수를 통해 특정 타입을 관찰할 observer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후 검증하고 싶은 observer에게 observer를 관찰할 수 있도록 observer를 바인딩합니다. 이후 스케줄러에 start 함수를 호출하여 가상의 테스트 시간이 모두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가상의 시간이 모두 흐를 때까지 이 start 함수는 가만히 기다리게 됩니다. 테스트 시간이 모두 흐른 후 observer가 관찰한 이벤트를 우리는 반환받아 우리가 기대하는 타이밍에 기대하는 값이 나왔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RX 테스트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RX 테스트는 observable에게 시간 개념을 넣어줍니다. 이를 통해
언제, 무엇이 나왔느냐의 형태로 옵저버블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RX 테스트는 또한 옵저버라는 것을 통해 핫, 콜드 옵저버블을 모두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옵저버가 옵저버블이 끝날 때까지 관찰하는 형태가 아닌 테스트 스케줄러라는 가상의 시간이 모두 흐를 때까지 관찰하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간단하게 정리하였던 RX 블로킹과 RX 테스트를 사용하여 RX 스위프트의 옵저버블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isLoading이라는 옵저버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옵저버블은 네트워크 리스폰스가 오기 전까지는 true로, 네트워크 리스폰스가 온 뒤에 false를 뱉는 옵저버블입니다. 위와 같은 옵저버블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한다고 하였을 때 첫 번째, 먼저 옵저버블의 이벤트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true, false의 형태로 떨어지는지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네트워크 리스폰스의 성공, 네트워크 리스폰스의 실패에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하는 값, true, false의 형태로 나오는지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isLoading을 테스트하는 전체적인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stubber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isLoading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리스폰스의 값을 모킹합니다. 정상적으로 리스폰스가 떨어질 때를 가정하여 모킹을 하고, 다른 테스트 코드에서는 리스폰스가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오류를 발생하는 상황도 모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후 isLoading에 toBlocking 함수를 호출하여 isLoading을 블로킹 옵저버블로 만듭니다. 이제 toBlocking 옵저버블에 toArray 함수를 호출하여 isLoading의 이벤트들을 배열 형태로 우리는 반환받습니다. 이제 배열 형태로 반환받은 isLoading의 이벤트가 우리가 예상하는 true, false 형태로 떨어지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RX 블로킹을 사용하여 간결하게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번에 테스트할 옵저버블은 tapped라는 사용자의 클릭에 따라 isLoading을 호출하는 핫 옵저버블입니다. 이제 로딩의 테스트 케이스는 첫 번째, 원하는 값이 사용자 입력인 tapped 되었을 때마다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값과 타이밍 모두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로딩 역시 네트워크 리스폰스에 상관없이, 네트워크 리스폰스의 성공이나 오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예상하는 이벤트대로 방출되는지도 검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딩을 테스트하는 전체적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존의 테스트 코드와 똑같이 스터버를 통해 리스폰스가 성공할 때, 리스폰스가 실패할 때에 대한 각각의 상황을 모킹합니다. 이후 스케줄러의 create hot 옵저버블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벤트가 나오는 가상의 버튼 탭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로딩의 트리거가 되는 탭들에게 바인딩합니다. 이후 로딩을 관찰하기 위한 옵저버를 우리는 만들어 로딩의 이벤트를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모든 흐름을 다 작성하였으니 스케줄러에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여 모든 가상의 시간이 흐르도록 만듭니다. 이후 옵저버에게 관찰된 이벤트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값, 우리가 예상하는 타이밍에 정상적으로 방출되었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RX 테스트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동작하는 핫 옵저버블의 테스트 코드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RX 블로킹과 RX 테스트를 사용하여 RX 스위프트를 정말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모킹, 가상의 테스트 시간, 옵저버 등의 새로운 개념에 귀찮음을 느끼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피처 개발이 더 급하다고 테스트 코드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기 remove all data라는 함수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함수는 함수명처럼 앱 내에 모든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삭제되어야 하는 데이터 중에 누락된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이슈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개발자의 실수로 간혹 변수명, 함수명대로 동작하지 않는 코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드들은 대개 제품의 핫픽스 또는 버그를 만듭니다. 테스트 코드는 우리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변수명, 함수명처럼 당연하게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 코드는 모이고 모여서 제품의 핫픽수를 줄이고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RX 스위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우리는 옵저버블이 방출하고 있는 이벤트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올바르게 방출되는지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발표의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에 대한 얘기를 잠깐 넣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듣고 RX 스위프트와 테스트 코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제 저희와 함께 금융의 혁신을 만들어 가실 분들을 저희 뱅크샐러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떨어서 굉장히 일찍 끝냈는데 지금까지 RX 테스트 같이 시작하기라는 발표의 이영찬이었습니다. 부족한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에 대한 참고 자료는 다음과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Q&A를 받는 형태가 아니라 제가 슬라이도라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을 해주실 분들은 이 슬라이도 사이트를 통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